안녕하세요. 감정 인식을 통한 음악 추천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환호성팀 정우성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프로젝트 개요, 분석 및 모델링, 웹페이지 구현, 결론으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약 69만 명에서 2021년 약 93만 명으로 35% 증가하였고,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약 65만 명에서 2021년 약 86만 명으로 32% 증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자살과 매우 민첩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 평생 동안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이 자살 시도를 1회 한 경우에는 6.5배, 두 번 이상 한 경우에는 7.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망률 및 구성비표를 보시면 10세부터 39세까지 자살의 비율이 사망 원인 1위에 꼽히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정신질환에 치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기 위해 저희는 우울증 치료 방법에 대해 찾아봤던 중 음악 치료를 알게 되었고, 사용자 현재 감정에 따라 알맞은 음악을 틀어주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음악을 들을까요? 2005년 셰릴 딜레오와 조크 브렛은 음악이 뇌파, 심장 박동수, 혈압 등에 영향을 줘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 음악은 치료에 효과적이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약물을 복용하거나 특정 욕구를 느낄 때 반응하는 두뇌 부위와 동일 영역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알파 파장이 나오고 엔드로핀, 코르티솔을 조절해 심신 안정,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정신질환 완화를 위해서 사용자 표정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감정 인식 모델로 감정을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추천해 심신을 안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시장 분석입니다. 음악 플랫폼과 관련 시장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감정을 파악하고 음악을 추천해주는 기술이나 날씨, 기온 등 여러 좋은 기술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음악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악 플랫폼 2가지를 조사한 결과, 먼저 스포티파이는 40억 개의 음악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찾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와 결합되어 있어 수많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해 음악을 추천해주는 퀄리티가 다른 플랫폼보다 좋습니다. 이렇듯 현재 음악 플랫폼 시장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석 및 모델링입니다. 다음 그림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웹 프레임워크로는 장고를 사용했고 총 5페이지의 웹페이지를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홈 화면에서 실시간 웹캠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곳에서 화면 캡처를 진행합니다. 사진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로 넘어가 이미지.jpg 파일로 업로드를 진행하고 감정 분석 모델에 인풋 데이터로 넣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 리졸트 창에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연동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감정에 맞는 플레이리스트 5개를 꺼내어 출력을 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출력을 눌러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새드인 경우 기분 전환을 위해 신나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감정에 맞게 슬픈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선택지를 두어 플레이리스트를 출력하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다 이용하였으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정 인식에 사용되는 모델링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입니다. 데이터는 FER 2013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캐글에서 수집했습니다. 그 후 데이터 유형을 탐색하고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델 개발과 성능 평가입니다. CNN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으며 댄스넷과 단순 CNN 두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성능 평가 지표를 통해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형을 탐색합니다. 데이터는 총 35,685장의 사람의 표정별 이미지가 존재하며 실수형 타입으로 48x48 크기의 그레이스케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는 총 7가지이지만 음악 추천과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편의상, 화남, 행복, 중립, 슬픔의 4가지 감정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번의 학습 결과 데이터의 수가 편향될 경우 감정 인식의 결과도 그에 따라 편향된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수의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댄스넷입니다. 댄스넷은 현재 기준으로 이미지 분류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네트워크로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댄스넷의 구조는 가장 오른쪽의 사진과 같으며 저희는 특징 추출은 댄스넷을 통해 진행하고 목적에 맞게 분류지만 따로 학습하는 전위 학습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데이터들은 그레이스케일이지만 색차 정보는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RGB 스케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분류기의 은닉층은 총 3개로 각각 256, 1024, 512의 출력을 내며 과접학 방지를 위해 은닉층의 출력마다 드롭아웃을 30% 한 번, 50% 2번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단순 CNN 모델입니다.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사용했으며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풀링 방법은 맥스 풀링을 사용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각각 36, 64, 128의 출력을 내고 총 168,308개의 가중치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2개의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위 학습 모델은 고정된 레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후 파인 튜닝을 통해 가중치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에포카 배치 사이즈는 각각 30, 64로 설정했으며 파인 튜닝 에폭은 20으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정확도는 72% 정도 나왔고 학습이 잘 된 것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 CNN 모델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 5번 학습을 진행했으며 에폭과 배치 사이즈는 각각 208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정확도는 88% 정도 나왔고 과적합이 발생한 것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능 지표 결과입니다. 혼동 행렬과 ROC 커브를 보았을 때 전위 학습 모델은 정확도가 낮고 분류가 잘 안되는 모습이지만 단순 CNN 모델은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CNN 모델이 감정별 F1 스코어가 전위 학습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 지표를 보여준 단순 CNN 모델을 최종 사용할 모델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CNN 모델은 과적합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에는 실시간이 아닌 이미지 형태의 입력을 사용한다는 점과 현재 저희가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과적합이 발생해 테스트 정확도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이 완료된 최종 모델의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립 표정과 행복한 표정, 화난 표정, 슬픈 표정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 구현입니다. 웹페이지에서 플레이리스트 출력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입니다. 카카오 멜론 플레이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먼저 각각의 곡 아이디에서 태그를 추출합니다. 그 후 해당 감정에 어울리는 태그를 선정합니다. 저희는 행복에 대한 태그로 신남, 즐거운 태그를, 화남에 대한 태그로는 명상, 차분한 태그를, 슬픔에 대한 태그로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슬픔과 기분 업 태그를, 마지막으로 중립에 대한 태그는 태그가 아닌 데이터 내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선택한 태그의 곡들 중 무작위로 200곡씩을 뽑아 총 100개의 곡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편의를 위한 해당 곡의 멜론 검색 링크도 포함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로는 장고를 사용했습니다. 장고의 웹 구성은 모델, 뷰,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기능이고 MySQL을 사용하여 장고와 연동하여 사용했습니다. 템플릿은 브라우저상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이고 총 5개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뷰는 템플릿에서 서버에 일을 시키는 것을 만드는 기능이고 모델과 템플릿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인 코드의 함수를 뷰에다가 작성하고 다음 사진의 코드는 웹캠을 띄우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딥러닝 모델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다음으론 페이지당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메인 홈페이지고 플레이리스트에 예시가 나오고 서비스 이용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서비스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웹캠 화면을 띄워주고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이미지.jpg 파일로 이미지를 준비하여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를 해주면 감정 분석 모델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 다음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업로드한 파일로 감정 분석 결과가 출력되고 그에 따른 플레이리스트가 5개 출력되고 관련 유튜브 링크도 출력해줍니다. 플레이리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플레이리스트 재출력을 버튼을 눌러 다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웹페이지입니다. 감정이 새드인 경우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신나는 노래를 듣는 경우가 있고 감정에 맞춰 슬픈 노래를 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택지를 주어 슬픈 노래를 듣는다고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플레이리스트 출력하게 줍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고 서버를 가동시켜 줍니다. 가동된 웹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이용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캡처를 진행하고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로 넘어가 줍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업로드 해줍니다.
결과 확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분석 결과 해피로 나왔습니다. 해당 감정에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5개 출력되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재출력을 눌러보면 다른 종류의 플레이리스트로 재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마치고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가지 사업화 방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음악 추천과 같은 서비스는 범용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인공지능 기반 감성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 기업 인디제이의 서비스 사진입니다. 인디제이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아닌 AI가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센서를 기반으로 기분, 날씨, 행동 패턴 등 2만 가지 이상 상황에 맞게 사용자에게 음악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음악 치료와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그러한 편견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